저는 지금 신형 3 시리즈의 시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더욱 넓어진 공간, 그리고 한층 더 향상된 상품성, 그리고 더욱더 강화된 안전사양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데뷔한 신형 BMW G20 3 시리즈를 만나보러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가 일부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주행을 통해서 신형 3 시리즈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W 320D와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1부는 저희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 시승은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력 판매 모델이 될 320D 럭셔리 라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엑스드라이브를 타고 싶었는데 엑스드라이브가 차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후륜구동 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320D 후륜 사양은 리터당 14.3km의 복합염을 갖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F30 320D보다 소폭 하향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메르세데스 벤츠 C220D보다도 살짝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형 3 시리즈는 단순히 파워트레인 외에도 다양한 상품성과 이런 편의사양 강화에 주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행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간에 대해서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자 중심의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요. 시트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3 시리즈라기보다는 5 시리즈를 약간 타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살짝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차가 전체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라기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행 시야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전방 시야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측면의 시야도 준수한 편이에요. 다만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컸나? 라고 싶을 정도로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고, 사이드미러의 그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진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시트 포지션 이런 부분은 기존의 BMW 3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느낌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높이도 역시 BMW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높이를 확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BMW가 이렇게 그런 드라이빙 셋업이라던가 드라이빙 질감을 느껴보면 이게 무슨 BMW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푹신푹신해진 느낌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냥 말 그대로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3 시리즈는 주행 시작하자마자 되게 탄탄하게 긴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전에 290 혹은 그 이전에 246 같은 그 정도의 긴장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전보다 톡톡톡톡 쳐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또 약간 스포티하게 변하나? 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파워트레인부터 차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190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2.0 터보 디젤 엔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매끄럽게 출력을 발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 발진은 좀 힘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선형적으로 좀 리니어하게 출력을 전개하는 느낌이어서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실내 공간으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 듣는 만족감을 좀 더 살려주는 게 바로 이 320D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고속으로 속도를 높였을 때는 생각보다 가속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줘요. 물론 이제 BMW가 이전부터 디젤 엔진이 상당히 반응성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G20 320D에서도 그러한 특성,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한 출력 전개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주 높은 만족감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글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숙하다고 느껴지는데 살짝 페달을 끝에서 약간씩 간질간질하게 좀 진동이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엔진 소음도 잘
억제를 했고, 아이들링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대시보드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달을 통해 느껴지는 진동이 좀 더 느껴지는 거지, 전체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정숙성도 잘 잡아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뭐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에요. 역시 변속기는 GF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듀얼 클러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기민하게 셋업이 된 이런 토크 컨버터 방식을 좋아하는데, 아마 어떤 운전자라도 이번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군더더기 혹은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업시프트는 약간 늦게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다운시프트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업시프트도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변화된 계기판이 변속 상황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RPM이 뚝 올라갔다, 마치 로봇 춤을 추는 것처럼 살짝 그런 연출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 혹은 이게 약간의 블러핑, MSG가 좀 뿌려져 있구나 라는 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한편 계기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기판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요. 드디어 이제 푸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푸조가 사실 최근 이제 RPM 미터가 이 역방향으로 올라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BMW에서도 이 역방향을 쓰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 푸조의 계기판을 이거 되게 신선하다 라고 말했을 때 저게 뭐냐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실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변속기에 대해서는 이제 군더더기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탄탄해졌어요. 실제로 스티어링 휠 조향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가볍고 경쾌해요. 이거는 이 F 바디 들어온 다음에 BMW들이 보여주고 있는 고스란히 그런 특징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보다 역시 여전히 경쾌한 스티어링 휠 반응에 마치 이 시절 290, 246 시절 같은 약간 탄탄함을 연출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민첩하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어요.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좀 운전이 서툰 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버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위험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차량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템포를 낮춰서 주행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을 굉장히 살려내고 있어서, 기존 F바디 3 시리즈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다만 F바디 그리고 그 이전에 E바디를 즐거워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3 시리즈 사실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F바디하고 굉장히 달라진 이 3 시리즈의 느낌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전자장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HUD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HUD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눈앞에 보여지는데, 막상 그래픽 퀄리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껴져요. 게다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윈드실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울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BMW에 좀 걸맞지 않는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소재의 마감이 굉장히 좀 저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죽보다는 인조 가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우레탄 부분은 이전보다 우레탄 비율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이전의 우레탄들보다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소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좀 건조한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전이라면 메탈로 처리했을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소재가 좀 있고, 또 센터 터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원가를 조금 낮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는 계기판이라던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요 공조기 컨트롤 패널 들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재 부분에서 약간의 절감을 이런 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굉장히 억세게 들어와요. 저도 아까 차선 살짝 넘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밀어붙일 정도로 차를 넘겨버리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많은 차량들이 이제 센터 양쪽 차선을 인지를 해서
이 차선의 중앙을 달릴 수 있도록 셋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BMW,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차선을 왔다 갔다 튕기면서 차선을 지키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튕겨내요. 그래서 정말 거의 차선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튕겨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차라리 이 기능을 좀 끄고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말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전의 3 시리즈보다 발전된 모습이고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디젤 세단 중에서도 가장 매끄럽고 가장 기민한 반응을 보여주는 차고, 또 정숙함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BMW와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간극을 다시 아주 딱 이어주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어요. 차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3 시리즈 이상의 3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5 시리즈를 구매하지 않고 3 시리즈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세단, 프리미엄 세단의 그런 기환을 알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와인딩 코스에서의 주행으로 이 3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빙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역시 아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엔진은 확실히 이전보다 기민하고 아주 매끄럽게 출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속기도 RPM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면서도 변속 충격이라던가 변속 시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 억제하고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잘 다루고 아주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단으로 다운시프트 할 때 약간의 좀 충격이 좀 거세게 느껴지는데, 아마 이 부분은 뭐 시승차의 상태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칭은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 좌우 롤은 상당히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특히 이 전륜에 따른 후륜의 움직임이 약간 느리게 따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륜 구동 특유의 오버스티어가 아니고 약간 리어가 바깥쪽 좀 춤추듯이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전륜 타이어는 그립이 굉장히 좋은데 후륜 타이어는 그립이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좀 꼬리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글쎄요, 실질적인 움직임에서 드라이빙 라인이 어긋나거나 이러진 않은데 운전자에게 약간 위화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일단 아주 기분 좋게 감아 들어가는 이런 후륜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 취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피칭은 좀 부드럽게 주더라도 롤은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타입을 좋아하는데, 이 차의 지금 성향은 약간 좀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피칭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롤은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도 살짝 리어가 주저앉으면서 빠지는 듯한 좀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물론 이제 안정적이게 감아 들어가는 이런 느낌은 좋은데 조금 제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의 감성, 그러니까 드라이빙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연이어 조향을 할 때도 마치 차의 하체 부분과 이 캐빈룸이 약간씩 좀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운전자 분들에 따라 좀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루기 좋다라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BMW G20 320D 럭셔리 라인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30i나 320D M 스포츠 패키지를 시승해 보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될 차량은 바로 이 320D 럭셔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 럭셔리 라인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주 우수한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 이전보다 시작 가격은 좀 상승했을지 몰라도 차량이 갖고 있는 이런 상품성이라던가 편의점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이라고 한다면 만족감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내 공간에서 보면은 소재가 좀 저렴해졌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전에 BMW라고 한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건조한 소재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제 시각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뭐 계기판이라던가 센터 패시아의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던가 아니면 센터 터널의 이런 패널들은 분명 개선이 됐는데 그 외 요소들, 그러니까는 이런 도어 패널 트림의 이런 패널이라던가 헤드라이너의 소재, 대시보드의 소재 등 전체적으로 우레탄 함량이 높았던 것들이 우레탄 함량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건조해진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사용량이 좀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원가를 좀 한쪽에서 줄이고 좀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이 좀 첨단 기능에서 좀 더 향상을 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아주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일부에서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품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서 C클래스도 신규 모델이 등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고, 이전보다는 사뭇 다른 차량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포티한 맛을 살려가면서 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리더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320D 럭셔리 라인과 함께 했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